우리 위원장님 이리 오시죠. 네, 그리고 우리 김옥희 씨도 오시고요. 오시죠. 민원은 가운데 가시고, 이쪽으로 두분 계시는 분들 같이 오시고요. 또 저분은 누구신 거죠? 네, 여기도 같이 분명히 이렇게 기념께서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역사적인 날이어서 세간과 언론에 민과기가 판문점역에 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러나 또 우리 서민들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이 갑질근절 특별대책위원회 2018년도 활동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범 이후에 약 4개월 동안 126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 50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정치가 힘없는 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생한 사례를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조배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는 올해 갑질근절 대책 특위 활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내년에도 이 갑질대책 특위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평화당 갑질대책 특위는 지난 8월 22일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매주 한 번씩 16번의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의에서 갑질대책 특위 부설 갑질신고센터에 접수한 민원의 성격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가장 전문성 있는 특위위원에게 사건을 배당해서 민원 해결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접수한 민원 숫자는 총 126건이었습니다. 갑질로 볼 수 없는 2건을 제외하면은 우리가 신고받은 갑질 피해 민원은 총 124건입니다. 우리는 이 124건의 갑질 피해 민원 중 50건을 해결을 했고, 3건은 지금 현재 중재 중이고, 51건은 현재 그 해결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20건은 우리 특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민원인의 문제로 인해서 그 활동을 중지한 민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중에 50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갑질 피해자들을 위해서 법적인 대응 방식을 알려드렸고, 갑질을 한 가해자가 사과 및 배상 또는 보상을 하도록 유도했고, 민원인과 가해자 그리고 특위가 직접 3자 대면하여 중재도 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갑질 피해를 해결하도록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당에 들어오는 민원은 대부분 피해자가 감독관청에 신고했지만 유야무야 됐거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들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속칭 이런 사건을 고래 힘줄 같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갑질 피해는 갑과 을이 가진 힘의 차이가 매우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약자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갑질대책 특위가 4개월 동안 50건의 갑질 피해 민원을 해결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한 민원을 우선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석 민원인은 광주,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광주 쌍촌동에서 작은 수포를 운영하는 연세 많으신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오 선생님은
이 판매할 라면을 공급받던 대기업으로부터 더 이상 재고를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 이 부당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하고 접촉해서 회사 측이 재고를 받고 앞으로 수포의 규모가 작거나 사장님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당 기업도 이 건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령 경영자를 생각하게 된 계기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전남 영암군 신북면에서 30년째 과수원을 운영해온 최명숙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대과수원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다음부터 병충해가 생기고 꽃받침이 검게 변하는 이상현상으로 배 수확이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최씨는 영암군청과 농업진흥청에 하소연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우리 특위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 민원은 제가 직접 국회 에너지특위 위원이어서 그 회의에서 질의를 했고 산업부가 피해 현장에 실사를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차 실사가 부실했다는 민원이 또 접수되어서 이제 산업부는 곧 2차 실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또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를 다니다가 성폭행과 따돌림을 당하고 생을 마감한 김나영 씨의 부친의 억울한 사정을 여성부 장관이 직접 듣도록 했습니다. 여성부는 김나영 씨의 사건을 재조사했고 노동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서 한국거래소가 잘못한 내용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KSHENG는 쌍용건설의 재하청 업체로서 공사를 마친 뒤에도 대금 1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속을 태우던 중에 우리 특위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건설사 하청업계의 관행적인 계약 조건 부실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청사인 쌍용건설을 수차례 설득해서 하청업체가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갑대의 활동으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회사를 살린 김승호 씨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도록 했었습니다만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롯데 빅마트에서 15년 동안 근무한 김옥희 씨는 회사로부터 자신만 몰랐던 인사배치 명령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신 김영천 씨가 우리 갑대에 신고를 했고 우리는 회사 측이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15년 근무한 그 퇴사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작은 행사와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민원인은 우리 민주평화당 당원으로 가입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김옥희, 김영천 씨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김옥희 씨, 그리고 김영천 씨입니다. 또 등촌동에서 10년째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는 배종철 씨는 본사가 대리점에서 채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일방적으로 가구점을 오픈하고 출고 정지, 계약 만료 통보를 하자 우리 특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특위위원인 김성호 강서병 지역위원장이 가구 본사를 수차례 방문하고 피해자를 대변함으로써 본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리점주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배종철 사장님도 김성호 위원과 또 우리 특위에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열정으로 민원을 해결해온 갑질 대책 특위는 저를 위원장으로 당내에서 김성호 강서병 지역위원장, 서진희 청년위원장, 이채연 서초울 지역위원장, 장성배 강동울 지역위원장, 한기훈 화성병 지역위원장, 한송숙 동작갑 지역위원장, 홍훈희 당무혁신단장, 국선희 정책실 부실장, 허재석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문정선 대변인이 당내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으로는 구자혁 전 맘상모 3당 실장, 김순환
민생해결센터 소장, 신항철 농사, 이정래 법무사, 조은경 감정평가사, 김효경 갑질신고센터 상담원이 활약해 주셨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외부 위원들조차 우리 갑질대책특위가 3개월간에 해결한 50건의 사례에 놀랐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한 건 가지고도 6개월 걸리는 사안이 수두룩한데 많은 민원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갑질대책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큰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민의 편에 서서 우리 사회의 갑질을 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 일동. 네, 혹시 기자분들께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잘 보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연말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이 언론인 여러분들 복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